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 마키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굉장히 좀 뜨거운 날씨입니다. 이곳 스페인이 이제 여름이 좀 뜨거운 편인데, 특히 해가 굉장히 긴 이곳 7월은 8월보다 훨씬 더 덥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년 중에서도 해가 길기 때문에 가장 더운 달이고, 특히나 요즘은 이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일부 지방은 40도까지 올라가는 지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뜨겁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습도가 낮은 관계로 그늘에는 그나마 좀 시원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더위와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습도가 없는 관계로 이 그늘에 가면 좀 시원하고요. 또 이 40도 육박하는 도시들을 가보게 되면은 좀 덥긴 해도 어, 습도가 없으니까 또 의외로 땀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땀이 많이 나는 30도의 더위와 땀이 나지 않는 40도의 더위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이 40도 육박하게 되면은 밤에도 좀 온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밤에도 좀 버티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날씨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 지중해성 기후에 영향을 받는 카탈루냐 지방이다 보니 30도가 좀 넘으면 좀 땀이 납니다만은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이 들판은 좀 상당히 달아올라서 이 풀들이 많이 죽어서 말라붙어서 이 황금 들판이 아름다운 이곳 7월에 이번 시간 종자집 제 10편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광보살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금강광보살 이 암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 파란 바탕에 있는 이 글자들은 이 대바나가리를 이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실담자를 계속 써보고 또 이렇게 이 대바나가리 채를 계속 같이 병행해서 보고 또 혹시 또 써보시다 보면은 더욱더 이 실담자와 함께 이 대바나가리는 이제 천성체라고 부릅니다. 이 천성체도 금방 터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대 과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비롯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공부를 좀 접목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학문을 금방금방 이 수준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해 주시고요. 이 종자가 이제 많은 작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본 이 징선화상님의 작품이 가장 아름다웠고 또 후대에 끼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종자를 쓰는 그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징선화상님의 이 필체를 많이 활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찾다 보면은 또 종자의 작품 많은 작품이 있는데 이 필체가 이 징선화상님의 필체를 이용을 해서 썼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그런 안목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아름다운 이 필체의 이 종자집 이 암을 잘 봐주시고요. 이 밀교 대사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금강광보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0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바즈라 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즈라 테자. 아무래도 이제 이거 스페인의 발음이 좀 세다 보니까 읽다 보면 저도 이 알파벳은 또 스페인 발음을 가끔 발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실담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발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금강에 대한 글자를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지라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와 라가 결합된 글자, 라가 하단부에 결합이 되면 이렇게 왼쪽 위로 올라간다는 거,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또 이 계속 잠호 공부와 함께 작품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단음의 예를 써주시면 이 태가 되겠고요. 자, 기본에 자를 써주시면은 바즈라 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법명으로 바즈라 태자라는 것이고요. 가음역성 이 바즈라 태자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길라 이 체야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 발음으로는 이렇게 그 발음이라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실담자의 그 발음의 표기를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현대 음가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발음의 이제 비교 자체가 좀 어렵겠지만 물론 이제 예전에 고전의 발음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많이 비슷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국정원을 비롯한 이 조선시대의 이런 자전을 많이 활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고전 음가에 익숙해져서 이런 실담자의 음가를 한문으로 표현하는 것들에 우리가 상당히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는 이제 바길라 체야지만 읽을 때는 이렇게 이 알파벳 발음으로 이 한자의 발음을 병행해서 읽다 보면은 이 한자의 발음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실담자와 맞춰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 또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이 실담자와 알파벳과 한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공부가 훨씬 더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히 이제 음역을 하면 이렇게 이 바지라 태자라고 된다는 소리고요. 이 의위 금강위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으로는 이렇게 금강위강, 금강광이라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자로는 이렇게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종자집의 작품에서 봤던 그 글자처럼 이렇게 이 R을 써주시고 보통 이렇게 이제 점만 찍어도 되고 우리 종자집의 작품에처럼 또 표시를 또 해주시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주 써보시고 또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 모든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 범불생 지광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법의 범불생의 이 광명이라는 뜻이고요. 무상무변제의 뜻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매야회이고요. 이 진언 말미적 진언의 말미에 이 타자라고 해서 이 타자로 이렇게 종자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실담자의 이 타나 대바나가리의 타나 보면은 글자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시작된 이 실담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후대에 만들어진 많은 문자들을 보게 되면은 문자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실담자가 주는 매력이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금강계 7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보살로 되어 있고요. 섭진실경의 이 말하기를 섭진실경은 금강태보살 혹은 이 홍명 이 묘금강 다른 이름으로 묘금강이라는 뜻이고요. 유기경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경의 말하기를 허공장 보살이라고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모는 이렇게 바지라 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길라 체야라고 되어 있지요. 이 발음이 이제 한중일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의 그 발음에 따라서 한자가 약간씩 다르게 표기는 되지만 원래의 그 실담자를 놔두고 한자랑 이렇게 알파벳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밀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비장기운, 이 위덕금강이라고 되어 있고요. 위덕금강운은 혹 이렇게 위강금강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자로는 이렇게 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삼형으로 이렇게 일륜광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어는 이렇게 이 갈사미아라고 되어 있고요. 도는 이렇게 육색으로 되어 있고, 이수지, 일륜당전, 이수압, 일륜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손으로 일륜을 이렇게 쥐고 있고, 당전 그 앞에 이 손은 이렇게 이 일륜을 누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기의 이 가로대 육색, 이 좌쪽 손은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고 오수지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이 일광형을 이렇게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태장 제존종자 복금강계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경도의 동사 관지원 장본입니다. 그리고 금강 제존종자에 이 글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금강강 모사를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 이 아무래도 이제 종자에서 쓰는 우리가 쓰는 그 특별한 부신 박필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필체가 약간 표현해 보신 그 필체랑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교서 잘 봐주시고요. 똑같은 암입니다. 이렇게 A자랑 M자 밑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암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석가회 부동권 합니다. 그래서 이 12페이지에 보면은 이 금강광보살은 찾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이제 대광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에는 이렇게 이 마하태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 마하태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태자를 이제 이렇게 이 마가 이 제야라고 되어 있지요. 이 표기하는 이제 한자가 다르지만 이 실담자의 그 글자들을 이렇게 한자로 나타내다 보면은 이 약간씩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실담자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그리고 그 실담자를 어떻게 한자로 이제 표기했느냐, 그 원리를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많이 써봤습니다. 마하는 자, 마를 써주시고요. 자, 기본의 하를 써주신 다음에 단음에 아를 써주시고요. 자, 아까 써봤습니다. 자, 테를 써주시고요. 기본의 자를 써주시면은 이 마하태자가 되겠습니다. 이 호마단 양병 이 37존 삼매야형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겸창무등산 치씨 이 장본으로 되어 있고요. 잘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글자가 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좀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구현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에가 금강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가 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광 보살을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암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글자 속에다가 아까 우리가 썼던
이 암의 글자를 여기다가 작품에다가 넣어서 해줬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담자를 알게 되면은 특히 대정신수 대장경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상부의 많은 작품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면서 또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실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동국정원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 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성에 일본의 42페이지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훈몽자에는 이제 하권의 1페이지에 있는데 이렇게 빛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옷이 특징이죠. 지금과 이제 표기법이 다른 게 이렇게 시옷 그리고 이 이응이 광할 때 이응이 이렇게 이제 위에 보이는 이 동국정원처럼 똑같이 이렇게 꼭지 있는 이응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게 그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신중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 점들의 표기가 빠지면서 또 아래쪽에 있는 이응의 표기가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이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표기법상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지석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빛광으로 되어 있죠. 디귿으로 되어 있는 게 이 특징입니다. 이 명이 밝다는 뜻이고요. 이 명요 광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다는 의미 이렇게 이 광요 화채로 되어 있고요. 전운옥편에서는 이 시옷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빛광자로 표기를 했고요. 똑같이 이 명의화체일 왈, 이 주강으로 이렇게 가로대 주강이라고 이렇게 이 표기를 한 게 좀 독특합니다. 잘 봐주십시오. 다음으로 어제 오린석보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린석보의 이 작품에서 찾아봤습니다. 원래 이제 이 빛광자를 찾았더니 시옷으로 된 빛은 이 빛색자, 색자가 이제 거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빛광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색자의 글자다 보니 따로 사전에서 찾지를 못하고 오린석보를 이렇게 이제 찾다 보니 이 빛광자가 나오는 그 대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전체적인 좀 단락을 좀 골라서 이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이렇게 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열의 이 휴 묘진정신이 이 거쌍적광토하시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밑에서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풀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난 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니까 이렇게 내라. 아는 내라라고 되어 있죠. 뭐 굳이 뭐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난 내라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정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정이죠. 이 정은 이 조활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활시라. 정은 조활시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거는 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난 타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히라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시옷 디귿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히라. 토난 다히라. 이 토는 땅이란 뜻이죠. 그래서 토는 이렇게 다히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묘진정신은 이
청정 법신을 살바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살바신이라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 살해다 또 이른다 이 청정법신을 이룬다라는 걸 이제 높임말로 이렇게 살바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로대 묻는다는 뜻이겠죠. 무로대 적적호미 적적호미 이 이룸이 극건을 이룸이 업건을 어찌하여 법신이라 이름지하뇨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법신이라고 이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다포대라고 되어 있고요. 이 원작에 보면은 답자가 상당히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쪽이가 이 대죽자 변인데 이렇게 풀초자 변으로 되어 있는 이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법이 이 실로 실제로 이름 없건 말한 기랄 위하여 이 가리어서 이 니라노라 하여 이 말하거늘 이 적적태랄 살보대 이르기를 이 구태여 법신이라 일칼자반이라라고 되었습니다. 법신이라고 일컫는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샹안 이 곧 법신이요 이 저간 곧 이 괴탈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탈인데 그 해의 발음이 이렇게 이제 개로 되어 있는 게 이 독특하고요. 탈도 이렇게 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독특한 표기법들을 자주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고전 작품에 있어서 이 조선 초기의 이런 작품들은 이 동국정운의 음가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표기를 하면서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 동국정운 표기로 써져 있는 조선 초기의 언어본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음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광 있죠. 이 광안 곧 반야인이 옮기지 아니하며 또 이렇게 변티 아니홈이 상이요라고 되어 있고요. 이숨을 여이며 또 옵숨을 여유음이 적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글자들을 설명해 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다 보면은 충분하게 이 작품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태여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을 안 하고 봐도 작품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깨닫는 방법이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쇽 비치며 이렇게 속을 비치고 또 이렇게 이 진을 비치음이 광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이 광에 대한 이 글자를 찾아보면서 이 오린석보의 이 서문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을 찾으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자를 공부를 하면서 또 이 더불어서 문짝을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또 의문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학문이 더 넓어지고 우리 시청자들의 여러분들의 이 수준도
이렇게 이제 이 동서의 학문을 어느 정도 우리가 관통하게 되고 또 고흐금을 또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이 시청자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또 나라의 학문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또 많은 내용을 더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